안녕하세요. 19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기업의 경제적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기업은 가게에 소득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이 소득을 제공해준다는 것은 바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의미와 관계가 있는 거죠. 자, 요 관계를 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책임 했는데, 미래 위험과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어떤 그 모험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의 의지를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지만 어떤 한 나라의 어떤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업은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CSR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하는데, 기업 윤리를 토대로 공정하게 경쟁하고 법규를 준수하여 건전한 이윤을 추구하는 거. 그 다음에 노동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윤리 경영과 관련 있고, 자, 이런 얘기할 수 있고, 자, 요 내용 혁신가로서 이 그런 기업가 정신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혁신가가 슌페터가 얘기한 거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생산 방법을 창출해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공급원을 찾고 산업을 재편성시키고, 이런 것들이 슌페터가 얘기한 혁신가, 기업가 정신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것도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즘 또 유행하는 말로서는 뭐가 있습니까? ESG 경영이라고 있죠. 환경보호, E, 사회공헌, S, 법과 윤리를 철저히 지키는 윤리 경영, 거버넌스 해갖고 어떤 지배 구조의 어떤 투명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ES 경영이란 환경보호, 사회공헌, 윤리 경영, 이런 것과 관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자, 선생님이 이렇게 띄워줄 테니까 한번 꼭 꼼꼼하게 한번 읽어주세요. 요 개념은 요즘 핫한 개념이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업의 역할 했는데, 여기 Y는 아마도 유한양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의 제일 목표는 이윤을 추구지만은 기업 활동의 대가로 성실한 기업 활동의 대가로 얻어야 된다 하고 윤리 경영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료 2번도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자료 3번을 보면 일하기 좋은 회사의 조건, 이렇게 있는데, 자, 자료 1, 2를 토대로 기업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의 조화를 위해 필요한 기업 문화는 어떤 모습인지 추론해보자 했는데, 이거는 각자 숙제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기업 문화는 어떤 모습이 될지, 자, 그거를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 2번은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수업 시간에 함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노동자의 경제적 역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업의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며 노동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거, 이게 노동자의 역할이 되겠죠. 자, 그리고 헌법 32조에는 근로의 권리를 갖는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자, 이렇게 33조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걸 노동상권이라고 그러죠. 노동상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 근로기준법이죠. 바로 가장 노동법 중에서 중요한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헌법에 나와 있는 노동상권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최저임금법,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들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의 바람직한 역할, 성실한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일까 했는데, 소비자는 재화 서비스의 수요자로서 소비를 통해 시장 가격이나 기업의 생산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자원 배분의 방향을 결정한다. 소비자 주권이라는 개념이 있죠. 자, 세상은 소비자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소비자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업의 어떤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소비자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은 기업들은 환경 문제와 관련 반환경적인 그런 제품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거는 다시 말하면 또 이런 어떤 그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바로 소비자 주권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합리적 소비와 윤리적 소비 했는데, 합리적 소비라는 것은 경제 원칙에 맞는 소비죠.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하는 소비, 이게 합리적 소비고, 기에 비해서 윤리적 소비는 어떤 효율성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그리고 어떤 윤리적인 면 이런 것들을 고려한 환경 문제, 노동자의 인권 침해 이런 것도 생각하고, 어, 자, 이렇게 소비자가 윤리적 상품을 구매할 때 기업도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친환경적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겠죠. 이런 소비 행태를 윤리적 소비라고 얘기합니다. 자, 시장 참여자들의 바람직한 역할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A사가 굉장히 좀 이렇게 환경에 피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늘어났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별로 이렇게 윤리적 소비를 하지 않은 경우를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키스탄 어린이들이 아동 노동의 문제 심각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료 1의 가에서 합리적 소비라는 이유로 A사의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이 왜 문제일까 했는데, 자, 왜 문제가 될지 자신의 생각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2번, 세상을 바꾸는 윤리적 소비 했는데, 자, 요 얘기는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 공정무역 상품이나 친환경 상품이 일반 상품보다 비쌀 때 윤리적 소비를 위해 비용을 감수할지 선택해보고 그 이유를 말해보자 했는데, 자,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물건을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고 세상을 바꿔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 선생님이 소비자가 세상을 바꾼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지속 가능한 사회 또는 어떤 윤리적인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어떤 소비 행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수업 시간에 한번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모둠 활동 2번을 수업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할게요. 가나를 분석하여 시장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한 시장 참여자들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자 했습니다. 요 사례를 수업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자, 질문 만들기. 여기 질문. 자, 요 경제 주체의 역할과 관련돼서 소비자, 노동자, 기업, 정부의 역할과 관련돼서 질문을 하나 만들어서 자, 여기다 적고 모둠 활동지에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 체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경제가, 자, 여기 학습지 51쪽입니다. 먼저 본인들이 한번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하고 답을 맞춰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민간 경제가 충분하게 공급하기 어려운 재화와 용역을 직접 생산하는 경제 주체. 누가 생산해야 될까요? 그쵸, 바로 정부가 생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국방, 치안, 도로 등의, 자, 이건 뭐의 사례일까요? 그쵸, 공공재의 사례가 되겠죠. 수익성이 낮아 정부가 직접 생산을 담당한다. 늘 이거는 부족하죠. 그래서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윤 창출이 목적인 거, 그쵸, 기업의 어떤 목표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윤 창출을 위해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모험과 창의적 정신을 발휘하는 기업가의 의지했으니까 기업가 정신이 되겠습니다. 경제활동을 자유시장 기구에 맡길 경우에 이러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및 균등한 소득 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시장 실패가 되겠죠. 자, 시장 실패의 세 가지 경우, 자,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내용이 바로 중간고사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독과점 기업에 의해 시장이 지배되는 경우 왜 시장의 실패가 나타날까 했는데, 독점 기업이 행포를 부릴 수가 있죠. 가격을 올린다든지 품질을 낮춘다든지 이런 독점의 폐해와 그 다음에 과점 시장에서의 담합행위, 이런 것들이 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입히면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거. 혜택을 줬으면은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지 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자, 바로 긍정적인 외부 효과 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쵸? 외부 경제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음에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 또는 외부 불경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자, 부정적인 외부 효과는 과잉 생산되고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과소 생산되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비자가 합리적 소비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다. 그러니까 윤리적 소비가 되겠습니다. 소비자가 어떤 기업의 상품을 수요할 때 그 기업이 경제적 보상을 받고 자원이 생산에 배분되게 하는 자, 소비자 주권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객관식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다음 상황에서 필요한 정부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거 했는데 매연을 내뿜는 공장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는다면은 이런 공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행위가 늘어나겠죠. 뭐가 일어나는 경우죠? 그렇죠. 바로 외부 불경제 또는 부정적 외부 효과가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자,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공장을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세금을 왕창 매긴다든지 또는 벌금을 매긴다든지 또는 규제를 통해서 아예 공장을 문 닫게 한다든지 감옥에 보낸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기업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뭘까요? 여기서는 자, 여기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 또 트렌드로는 ESG 경영을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기업가 정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뭘까요? 여기서는 자, 그쵸.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자, 12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은 4번 14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